예, 안녕하세요. 저의 강의를 또 들어주시러 오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하고,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면 할까 하다가, 그냥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했던 뭐 디제잉 방식이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디제잉이랑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디제이들한테 되게 많이 알려주고 싶었고, 이게 되게 사실상 엄청 현장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지금 DJ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도 되게 다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슷한 사례를 작년 말에 뭐 이렇게 되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는 타이틀이 뭐였냐면 행사 DJ로 살아남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DJ를 어쨌든 클럽에서 DJ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표현을 막 행사 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행사를 뛰어야지 뭐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그런 디제잉으로 살아남을 때는 좀 클럽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랑 완전히 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올림픽 그런 스포츠 디제잉 이런 거랑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 갖고, 그 행사 디제이로 살아남기 이런 강좌를 작년에 했으면은 그거를 조금 더 전문화 시켜 갖고 뭐 한 게 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어떻게 디제이를 했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세미나를 하거나 하면은 뭐 두 번째 장에는 소개가 들어간 것 같아서 적어 봤는데요. 뭐 깨알 같은 글씨에 잘 보이진 않겠지만 뭐 이런 일을 했고요. 뭐 특이사항으로는 항상 제가 뭐 좋아하지만 존나페 감독으로 역임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파운더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창립자다. 저의 경력에서 항상 맨 위쪽에는 그 동계올림픽 얘기를 쓰거든요. 어쩌다가 DJ가 올림픽까지 진출을 하게 됐을까? 저는 그 사실이 너무 감개무량했어요. 하여튼 항상 맨날 클럽의 그 껌껌한 지하에 있던 사람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그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올림픽에서, 그것도 그냥 단순히 구석에서 음악 트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음악 감독으로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요 경력으로 넣었고, 그 뭐지, 경력 뭐 그런 의혹 막 이런 게 증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뭔가 이 경력을 의혹을 잠재우려면 일단은 실제로 했다는 거에 대한 저기 뭐라 예, 요런 것도 한번 보여두겠다 싶어갖고, 예, PPT의 한 장면을, 예, 한 장을 이렇게 할애해가면서까지 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자체가 거의 뭐 한 2012년부터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15년, 16년 이때부터 그 사람들은 이제 음악 과정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17년 초에 처음에 저한테 이제 컨택이 와서, 그러니까 저한테 컨택이 온 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DJ들과 이제 음악 감독들한테 이제 연락이 갔겠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저기 뭐 만나서 이제 뭐 음악도 틀어보고 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더 이제 좀 적합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이벤트 같은 경우를 거쳤어요. 그래서 그 뭐랄까 뭐 단순히 그냥 선수권 대회나 뭐 목동 아이스링크 같은 데서도 계속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쇼트트랙이나 뭐 피겨라든지 이런 경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테스트 삼아서 DJ들이 참여를 해서 음악도 틀어보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그 전까지는 사실 뮤직 오퍼레이터라는 직업군이 갖고 있었던 일이었다면은, 이거를 해외에서 이제 올림픽에서는 그 뮤직 오퍼레이터 일을 DJ가 해왔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올림픽을 할 때 이 과정이 지금까지 스포츠에서는 뮤직 오퍼레이터가 했다면 DJ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해갖고 테스트 이벤트 때다 DJ들을 되게 많이 이제 섭외를 해갖고 이제 음악을 틀게 했죠. 근데 이제 조금 그 과정을 DJ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듯한 이런 일반적인 DJ로 접근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어려워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살아남아서 올림픽에서도 이제 진짜 이벤트를 진행을 하셨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딱 처음에 시작하기 앞서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음악을 틀었다는 거가 그쪽에서 표현한 게 스포츠 디제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뿐만 아니라 사실 올림픽에 제가 섭외되기 전에도 올림픽에서 음악을 틀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아까도 계속 제가 뭐 스포츠 DJ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게 이제 클럽 뭐 그런 거랑은 정말 너무너무 달랐던 게, 마우스로 조금
다 시켜보면 요쪽 동네가 이제 오퍼레이션 팀들, 뭐 각종 이제 방송 중계라든지 음악 송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존재하는데, 거기서 이제 업무를 보는 데가 저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데 제가 앉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기 앉아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면서 그 경기의 흐름에 맞는 음악을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올림픽에서 DJ 역할은 관객들에 대한 그 음악을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얍. 여기도 또 제가 앉아있죠. 다 중계석 사람들이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거 뭐 인터컴 차고선 따다다닥 해갖고 여기 딱 저기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여기 요 장면들을 제가 넣은 것은 좀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금메달 딸 때 기분 좋아서 흔히들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생각하는 막 올림픽 음악 감독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개막식 음악 감독을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또 그리고 개막식이 좀 많이 성대하게 하기도 하고, 전국 지금까지 역대 올림픽에 있어서도 개막식이 그 나라의 뭐 색깔이라든지 요번에 하는 올림픽의 모든,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개막식이 되게 당연히 이게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 음악 감독들이 이제 되게 뭔가 언론에서라든지 외부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개막식이나 폐막식은 올림픽 기간 중에 잠깐 4시간 정도, 2-3시간 정도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19일 동안 진행을 했으니까, 그 19일 동안 이루어지는 19일 내내 이루어지는 게 경기 있잖아요. 그 경기에서 플레이 되는 음악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는 뭐 생각을 해보시면은, 근데 이게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도 다 적용되는 사례거든요. 운영이 되는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에버랜드라 그러면 에버랜드 들어가는 입구에서 노래 나오고, 표 사는 데서도 노래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뭐 청룡열차를 타거나 뭐 각종의 어트랙션을 탈 때 그 기다리는 중간중간에도 음악이 나올 것이고, 그래 보면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기다리게 하다가 갑자기 퍼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저기 뭐 하여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에버랜드의 주제가로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관객들이 계속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있는 체류하는 시간 내내 나오는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 사실상 올림픽에서도 뭐 똑같이 적용을 시키자면 스포츠가 이루어지는 19일 동안에 수많은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경기 동안에 관객들이 왔을 때 이제 지루하지 않게끔, 그 다음에 선수들이 이제 힘이 나게끔 하는 음악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이제 뭐 요렇게 크게 올림픽에서 보면 3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종목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있고,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서 종목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종목별로 다 다른데, 누가 딱 봐도 이런 거는 좀 빠르잖아요. 빠르고 날아가고 달리고, 그러니까 속도를 경쟁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빠른 음악 나오면 될 것 같잖아요, 느낌상. 그죠? 근데 컬링하고 있는데 뭐 시끄럽게 여기다 드럼 앤 베이스 들고 그러면 얼마나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피겨 스케이팅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음악이 어울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게 있을 수도 있고, 빠른 음악이 어울리는 거, 뭐 헤비메탈이 어울리는 거, 그 다음에 저기 뭐 힙합 같은 게 어울리고 아니면 가요가 어울리고, 이게 다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게 이제 되게 음악 감독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 어떤 거는 19일 동안 경기 내내 하고, 어떤 거는 5일 만에 끝나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순서가 준비, 뭐 게이트 오픈, 관객 입장, 프리쇼, 웜업 등등 해서 마무리까지 이렇게 되는데, 저희 때는 이제 김연아가 실제로 선수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하지만 뭐 비유를 하자면 김연아 같은 슈퍼스타가 이제 나올 거를 알고선 관객들이 막 되게 기대를 하면서 게이트가 오픈하면 와 와라라라 쏟아지면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들어왔을 때 문이 딱 열리자마자 되게 환상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 같은 연출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게이트 오픈을 했을 때 뭐 음악, 그 다음에 관객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다 이제 착석을 하고 관객이 들어오자마자 경기를 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앉아갖고 다들 자리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고, 선수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시간이 또 상당히 긴데 그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을 프리쇼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선수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느라 지루하지 않게 그때 뭐 연예인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뭐 재밌는 퀴즈가 있기도 하고, 막 방송 같은 게 있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웜업을 하면서 이제 선수들이 몸을 풀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를 하고요. 그 평평하게 하는 그 정빙 작업을 해요. 정빙을 하는데 이 정빙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길기 때문에 뭐 이 시간 동안 광고를 하기도 하고, 이게 뭐 반복이거든 사실. 웜업 스포츠 정빙 하다가, 그리고 또 끝나면 이제 시상식을 하고 관객을 퇴장을 하고 그 경기장에 닫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이제 음악이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음악이 많이 필요하냐면은 또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좀 아수라장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뭐 웅성웅성하고, 그리고 관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뭐 정신이 없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이제 집중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암전을 할 수도 있고, 암전을 하게 되면은 깜깜해지니까 사람들이 뭐 하려나 하다가 갑자기 조명이 빵 터지면은 경기를 하나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웅성웅성하고 막 옆에 사람이랑 떠들고 막 하다가 경기 하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순간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음악 전환이에요. 다른 쪽을 보고 있다가도 음악을 바로 듣고선 이게 경기 바뀌는구나, 그 이목을 바로바로 집중을 할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음악이었기 때문에 경기 전체적인 전반에 있어서 음악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일을 많이 했던 것 중 하나는 이제 뮤직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거였거든요. 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게 이제 되게 음악 감독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사에 뭐 욕설이나 종교라든지 그 뭐 인종차별적인 요소들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났거든요. 별의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거 거르는데 진짜 한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가 됐죠. 하여튼 이때 되게 많이 놀랐는데, 그냥 그래갖고 맨날 했던 거가 어떤 거였냐면은, 그 유명한 노래인데 꼭 틀어야겠다 그러면은 클린 버전 같은 거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욕 나올 때 막 이렇게 뒤집어 갖고 아니면은 욕 나오기 직전에 노래 잘라버리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사용된 노래가 이제 5,000곡 정도였고, 그 5,000곡을 또 열심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그것도 이제 작사 작곡 뭐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뭐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그거 저작권 협회에 신고하고, 이제 이 뮤직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림픽 경기에 있기 전에 한 4개월 정도를 라이브러리 구축을 하는데 되게 엄청 일을 많이 신경을 썼고, 여기서 그 이제 가운데 일어나는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들 있잖아요. 뭐 정빙, 시상식, 퇴장, 웜업, 프리쇼, 뭐 요런 것들을 뭐 올림픽 쪽에서는 스포츠 프레젠테이션이라 그래서 이거를 SPP라고 부르더라고요. SPP 같은 경우는 이제 즐기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쇼트트랙 아까 제가 했으니까 쇼트트랙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막 돌다가 마지막 한 바퀴 나오면 막 종치잖아요. 땡땡땡땡땡땡. 그때 제가 막 엄청 막 신나는 음악을 틀면은 관객들이 막 파도 타기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승전 골인 같은 거 딱 할 때 노래 엄청 신나는 걸로 다 전환시켜주면 거기서 또 이제 막 폭죽 터지고 막 사람들 막 장구 치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깽가리 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음악 감독의 재량이 담겼다고 표현할까? 이제 제 의견대로 이제 관객들을 좀 주무를 수 있었던 건 이제 SPP라고 부르고, 스포츠 경기에서 딱 경기 그 선수를 위해서 나오는 음악은 이제 SPT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SPP가 정확히 뭐냐? 그런데 이건 솔직히 연출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딴 데 보거나 관객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이제 시선을 잡을 수 있는 게 음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제가 가위바위보라는 거를 써왔는데, 그냥 저랑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시죠. 가위바위보? 예.
끝이에요, 이러면. 근데 이거를 이제 경기라고 생각했을 때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제가 주먹 내고 보내셨으니까 졌고 이겼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이거를 SPP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망의 가위바위보 결승전이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가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자, 선수 입장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했다.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 또 했어요. 가위바위보 짱 했다. 이제 이겼으니까 예, 요런 것들. 그러니까는 음악이 있음으로써 방금도 가위바위보가 되게 다이나믹해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문 MC까지 와서 이거를 가위바위보를 중계까지 했다면 더 다이나믹해졌겠죠.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듯이 그냥 SPP라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정교하게 하면은 음악적 연출을 훨씬 정교하게 하고 여기에 이제 조명, 영상 이런 모든 게 그런 그 스포츠 경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연출을 이제 SPP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음악을 이렇게 하나하나 트는 거잖아요. 뭐 선수 등장하기 전에 스타워즈 음악 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틀었고 이제 바가지 선수 등장할 때는 스타워즈 다스베이더 노래를 틀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대편 선수가 등장할 때는 요 노래를 틀어주세요. 성대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기면은 빵빠레 틀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시 보기 같은 거 할 때는 요런 음악 틀어주세요. 사실 지금도 제가 한 거는 마우스 클릭밖에 없거든요. 뽕, 끝, 뽕, 끝. 근데 이거라서 그 전까지 이제 오디오 플레이백 오퍼레이터라는 직업군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하는 것들이 정해진 대로 음악이 있으면 그걸 순서대로 이제 정확하게 플레이를 시켜주시는 뭐 그런 직업군이었거든요. 그런 쇼 행사 여기서는 오디오 오퍼레이터라는 직업군에서 많이 했으면 요런 일을 DJ한테 시켰을까? 단순히 이제 라이브러리 구축만 라이브러리 구축과 뭐 플레이리스트 제작을 위해서 DJ를 시켰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현장에서의 변수가 되게 많아요. 단적으로 하는 게 이제 아나운서들이 아나운싱을 하는 거랑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이제 말해주는 사람은 아나운서거든요. 선수 이름을 얘기해 주거나 지금 반칙인지 골인지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은 이제 아나운서인데 아나운서 역할이 사실은 경기에서 제일 중요하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근데 노래 중에 예를 들어서 가사가 있는 음악이 있으면은 가사가 있는 음악이랑 아나운서가 말하면은 목소리가 겹치니까 그 아나운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없는 음악만 그럼 경기장에서 계속 트냐? 그럼 관객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다 따라 부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요소적이 가로 가야 되는데 DJ가 실시간으로 음악을 현장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바꿔줘야 되니까 DJ적인 요소, 그러니까 DJ가 되게 필요하더라. 그렇게 되는데 이제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한 뒤에 그래서 이제 상황을 여러 가지로 놓고 봤다. 그럼 지금은 가위바위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노래들을 뭐 이렇게 단순히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기도 했지만 빨리빨리 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기존 디제잉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스포츠 디제잉 다르다고 했듯이 스포츠 디제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래가 한 곡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믹싱이랑 이런 개념이 없고 음악의 전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또 막 기술로 해갖고 커팅으로 넘기고 막 스크래치 뭐 베이비 하다가 싹 넘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노래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딱 한 곡만 나와야 되는데 스포츠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클릭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화면이 이렇게 큰데 거기에 노래들을 로딩을 다 시켜놓고 그거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그게 한 곡씩 나와요. 그런 뭐 MLB라든지 NFL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데 엄청 비싼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랑 뭐 만나갖고 이제 미팅을 하다가 그 비슷한 방식을 왠지 레코드 박스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짱구를 굴리다 보니까 핫큐 뱅크리스트를 이용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핫큐 뱅크리스트는 어떤 거냐면 그 넥서스 2부터는 이제 핫큐가 8개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그 핫큐 하나하나에 다른 노래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로딩을 8곡을 시켜서 노래를 하나하나에 다른 노래를 플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노래를 8곡을 로딩을 해놓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동시에 지금 노래가 16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걸 누를 건 저거 누를 건 간에 음악이 플레이되는 건 딱 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오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큐 뱅크리스트라는 걸 통해 갖고, 여기까지는 쉬워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엄청 쉬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경기를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 하키다. 그러면은 이제 골이랑 반칙이랑 뭐 감독이 그 뭐라 그러냐, 이거 뭐라죠? 타임아웃이랑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또 붙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하키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하키는 20분 경기 10분 쉬고 20분 경기 10분 쉬고 또 20분 경기예요. 그럼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10분이 있잖아요. 이 10분이 뭐 리플레이, 뭐 그다음에 광고, 뭐 키스캠, 뭐 댄스캠, 뭐 퀴즈쇼 이런 거 다 하는데 통칭 TV 타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이 경기장에서 그냥 관객석으로 가거나 테레비에서 나가는 뭐 다른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는 거를 이제 TV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럼 이제 DJ로서 제가 이제 플레이해야 되는 상황들을 볼게요. 그러면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때 아나운서가 말할 때 들어야 되는 가사 없는 음악, 그다음에 아나운서가 말 끝나자마자 들어가야 되는 관중 아니 따라 부를 수 있는 가사가 있는 음악이 있죠. 그 다음에 골이 들어갔을 때, 골이 들어가면은 선수들이 그 세레모니송을 요청하거든요. 그럼 세레모니송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칙을 했을 때 반칙 음악이 있고, 그리고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 당했는데 거기다가 으아 하는 노래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상을 생각하는 좀 선수를 격려하는 음악이 또 있거든요. 거의 뭐 손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수준인데, 그거를 상황 판단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까 빼먹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키즈캠이라고 하면 이제 뭐 그냥 애기들 나오니까 애기 동요들 많이 틀어줬고, 댄스캠, 뭐 플렉스캠, 키스캠 있으면 이제 제일 다음이 이제 인터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객들한테 인터뷰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빵꾸 때우기용이었던 거예요. 경기가 재개가 되지 않으니까 뭐 부상이 있어서 갖고 뭐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선수끼리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등등등등등, 아니면은 뭐 정말 너무 감동적인 골이 터져갖고 뭐 울다가 경기가 재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변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는 그 변수를 메꾸는 게 사실은 TV 타임이고, 그거를 DJ적인 임기응변으로 항상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스스로 DJ였기 때문에 DJ라는 직업군을 고평가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직위원회 쪽에서도 이제 반신반의한 거예요. 여론도 되게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음악 감독 군단이라고 하면 한 15명 정도 DJ들이 가서 이제 DJ를 했는데, 밤에만 활동하던 사람들을 뭐 국가가 하는 일에 중대한 일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반신반의해서 과연 이 사람들을 시키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걸로 되게 막 말도 많고, 좀 어느 정도 저는 그때 테스트 이벤트라든지 이제 그런 걸 하고 나서 좀 확신이 들긴 했는데, 그 전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섭외를 했는데 거 가고 경기장에 앉아갖고 뭔가 하는데, 이거 DJ가 하는 일 맞나? 이게 굳이 DJ가 해도 될까? 그 다음에 처음엔 저 역시도 오디오 플레이백 오퍼레이터랑 DJ 차이를 몰랐단 말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음악만 플레이 계속 스페이스만 누르면서 하는 건데, 내가 막 여기서 되게 DJ 기술적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나니까는 DJ밖에 못하는 일이더라고요, 진짜. 인터컴 하나에만 이제 뭐 베뉴 프로듀서의 지령에 따라서 영상, 그 촬영, 그 다음에 전광판에 나가는 영상,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 음악, 이것까지도 다 같이 맞춰갖고 연출이 되는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싹 넘어가는 것이, 야, 이거 진짜 DJ밖에 못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DJ 하기 잘했다, 자랑스러운 직업이야,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선 돌아오게 되었죠. 뭐 나머지는 이게 다 그냥 심심해서 올려보는 그때 이제 있었던 것들 이제 사진을 좀 담아갖고 왔고요. 짠짠짠. 여기 전광판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서 이제 다 상황들 나오는 거고, 뭐 요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일단은 1부 강의는 여기서
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또 다시 얍 뿅 이러면은 이제 요거는 아시나요? 요 빨간색 얘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지금 가다가 자동 루프거든요. 그래서 자동 루프라,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게 이 노래에서 여기서 시작을 하더라도 여기서 시작을 하고 이 끝에 가면 계속 루프가 돌게 해갖고 나는 뭐 시간을 벌어야겠다. 이제 이런 거 짠 거를 그려놓고 이런 여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틀고 가면은 다시 루프. 그리고 이제 요거 누르면 여기서도 루프. 요렇게 해갖고 이제 하크 뱅크리스트를 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개를 만들 때 이 트랙에서의 큐들 잡고, 그러니까 여기 메모리 핫큐들 잡고, 그 다음에 하크 뱅크리스트에서는 노래가 아무거나 뭐 여러 개가 들어가도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잡고 등등등등 하는 게 해서 이제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상황별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관객들 뭐 사람들 들으라고 해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팝송이 있다, 뭐 한국말 나오는 가사다, 뭐 이러면은 여기서도 같이 보면서 그 상황 얘기를 계속 들어서 그냥 이제 요런 것들은 다 좀 뭔가 그 이제 아나운서라든지 경기 과정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 갖고 이제 트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하크 뱅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16개가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이제 더 많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는 게 당연히 요거죠. 여기다가 이제 노래를 대충 이렇게 이제 봐서, 난 노래를 뭐 여기서 얘를 트는데 뭐 라켓 틀고 있는데 여기서 쿵따리 샤바라를 또 틀어야겠다. 근데 여기 없어, 쿵따리 샤바라.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잘 보이는 애들을 여기다 놓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벌써 내 눈앞에 보이는 노래만 지금 몇십 곡 되잖아요. 예? 그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해서 24곡 더하기 16곡이 들어가니까 노래가 이만큼 보이죠? 근데 또 제일 그냥 여기서도 만약에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또 노래가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중요하게 이거 필수적으로 틀어야 되는데 까먹으면 안 된다 싶은 애는 태그에다 또 박아놓는 거예요. 그럼 태그 리스트로 가면 태그에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임시로 이제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노래 신나게 틀다가도 장기F 노래 틀어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그냥 때려넣으면은 장기F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태그 리스트, 태그로 가면 태그 리스트 있고 얘는 이제 계속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노래 계속 넘어가서 그 올림픽 하던 당시에는 여기에 뭐 리플레이 음악, 뭐 광고 음악, 뭐 슬로우 모션용 음악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근데 이걸로도 이제 찾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뭐 더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원래 음악을 듣는 방식이 컬렉션에 가서 여기다 이제 검색어를 쳐서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할 때 여기서 보이나요? 지금 화면 때문에 볼 수도, 여기 이 표 딱지 같이 생긴 게 태그라 그러는데 이걸 누르면은 음악에다가 이제 태그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 지금 옆에 뭐 커멘트를 좀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뭐 여기 뭐 루프, 논 보컬, 신스 뮤직, 뭐 레디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써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뭐 한 거죠. 이 노래는 보컬도 나오는데 여자가 불렀고 뭔가 음악을 시작할 때 좋고 이질이 있으니이다. 이러면 노래 뭐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라이브러리 5,000곡이라고 했잖아요. 5,000곡인데 뭐가 뭔 노래인지 뭐 저도 기억 안 날 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대략적으로 써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노래를 틀면은 여자 목소리가 나오네. 그래, 뭐 그렇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여자 목소리가 필요한 거, 남자 목소리가 필요한 거, 아니면은 뭐 노래가 뭐 조용한 거 등등등등 되게 다양하게 필요하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여기서 이제 태그를 누르면은 여기서 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뭐 보컬이냐, 컴포넌트가 보컬이 나오는 거냐, 퍼커션이 나오는 거냐, 어쿠스틱한 거냐, 뭐 여자가 불렀냐, 남자가 불렀냐, 시네마틱하냐, 뭐 이렇게 뭐 주고, 그다음에 이제 시츄에이션이라 그래서 상황적으로 아침 경기에서 사람들 뭐 아침 막 5시부터 준비하는 경기 이런 거 있거든요. 7시.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경기인데 방송은 3개 하니까 무슨 경기를 5시에 모여서 7시에 해요. 그래야지 뭐 저기 외국에서 오후 뭐 5시에 보고 한다고. 그래서 뭐 죽을 똥살똥 아침에 열리는 경기도 있고 뭐 점심에 열리는 경기도 있고 그런데 아침 5시부터 나와서 관객들 입장하는데 거기다가 막 빅룸 빵빵 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아침 음악, 그다음에 뭐 피크 타임용 음악, 뭐 엔딩 음악, 그 사람들 퇴장할 때 음악, 뭐 등등등등 해갖고 이런 거를 뭐 했죠. 여기서 보면은 뭐 웅장 써 있잖아요. 웅장 뭐 메가 히트 정말 유명한 것들 뭐 페이머스, 그다음에 월드 뮤직이냐 한국이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을 여기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아무것도 안 써있는 음악을 하나 찍을게요. 그러면은 뭐 이건 요새 제가 트는 것들이니까 노래가 아무것도 안 찍혀 있단 말이죠. 이걸 들어보면은 이거는 뭐 이게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좀 퍼커션이 있네. 그러니까 뭐 좀 퍼커션 있는 것 같아. 그럼 찍어. 그리고 룹이 많이 돌아가는 스타일 테크하우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룹도 하나 찍어. 그리고 이거는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 웅장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 피크 타임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초반에 틀기 좋은 노래 같다. 시작할 때나 듣자. 이렇게 찍으면은 이 노래 뒤에 태그에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요. 커멘트에.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들어가 보면 정보에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적혀 이게 그 내가 찍은 대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런 게 나오면은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태그에서 뭐 피메일이라고 했었잖아요. 여자 목소리만 필요하다. 그렇게 찍으면은 내가 태그로 해놨던 그런 피메일이라고 해놨던 이쪽에서 커멘트에 얘네들이 이제 다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뭐 잘 모르겠어. 어떡하지 그냥 웅장은 막 웅장 치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아무거나 찍혀 나와라. 그러면 이제 나오면 이게 집어넣어갖고 플레이를 하면은 웅장하겠죠 뭐. 안 웅장하네? 잘못 넣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뭐라 그러지? 이 태그들을 지금 보면은 뭐 정신 없잖아요. 지금 막 엄청나게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보니까는 뭐 하키를 한번 했더니 하키 한 경기 끝나니까는 노래를 몇 곡 쓰더라? 한 300곡 정도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300곡을 쓰는데 이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다르게 해본다. 그러니까 하키가 제일 많은 게 하루에 3경기 있었거든요. 저 때는 딱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경기 이렇게 했는데 3경기마다 노래를 또 똑같이 틀 수 없으니까는 300곡 다르게 틀면 900곡을 쓰잖아요, 노래를.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노래 틀어야 되지 하다 보면은 내가 이미 이때 준비했던 노래들은 뭐 동이 난 거죠. 그러면은 아까는 이 노래 틀었으니까 또 틀기 양심상 그러니까 다른 노래 틀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면은 빨리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바꿔주고 싶은데 모르니까 거기서 검색어를 여기다가 이제 컬렉션에서 이제 검색을 내가 이제 쉽게 해갖고 아까 만들었던 태그대로 검색을 해서 이게 이 레코드박스 이 장면이 사실은 아마 레코드박스 개발한 사람들도 이걸 플레이어로 쓰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지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엑스포트만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디제잉하는 거 퍼포먼스고. 근데 이 엑스포트 모드가 진짜 좋은 거는 노래를 이렇게 틀다가 갖다 꼽으면 나오니까 이게 플레이가 끊기지가 않고 갖다 꼽으면 노래가 나오니까 이게 엄청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태그들
검색을 해서 뭐 집어넣어서 시네마틱이다. 시네마틱 검색을 해서 뿅 집어넣으면은 뭐 노래가 어떤 얼렁뚱 다 나왔겠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갖고 그 뭐 초점 맞췄던 것들 이렇게 노래가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해서 최대한 많이 로딩이 될 수 있게끔 하고, 태그에도 집어넣고 여기다 플레이리스트들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태그까지도 지정을 하고 등등등등등등 되게 많은 뭐 로딩을 한 게 이제 레코드 박스고, 이제 레코드 박스에서까지도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아까 상황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레코드 박스에서 뿐만 아니라, 이 레코드 박스는 사실상 저는 계속 집중했던 거는 그 관객들 뭐라 그러죠? 그 TV 타임하고 아나운서만 요 화면에서 집중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화면을 보면서 하는 거였고, 나는 이제 루프도 아니다고, 이제 이거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때려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냥, 골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때리고 이제 나가고, 그, 관객이 뭐 환호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좀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거는 손을 이렇게 놓고 있다가 무의식적으로라도 때리면은 노래가 나올 수 있게끔 그 한 거라 갖고 이제 그 머신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머신에서 이제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요런 것도 뭐 이런 음악들을 준비를 해 놓은 건 뭐였냐면, 쇼트트랙 같은 데서 부정 출발할 때 있잖아요. 그 총 탕 쏘기 전에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되게 되는데, 뭐 그때 그 선수들 긴장감을 엄청 더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제 요청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보다가 탕 했는데 선수가 잘못 나가서, 그럼 바로 이제 뭐 이런 노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곡이었거든요. 얘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거 지정곡이니까 선수가 부정 출발하면 무조건 때려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화면 안 보고서라도 이제 바로바로 치면은 나갈 수 있게끔 이제 머신에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뭐 선수들 뭐랄까 그 뭐 응원할 수 있게끔 이제 환호성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환호성이 처음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노래 하나 틀어놓고 노래 했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 안 지르고 하니까 막 박수 억지로 치게끔 해서 박수 좀 치세요 하고 이거 억지로 이제 막 이거 해갖고 뭐 반응 이제 이끌어내고 뭐 등등등등등등 해갖고, 뭐 나중에는 결국 뭐 이렇게 함성 얼만큼 올리나 뭐 데시벨 테스트 컨테스트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할 때마다 좀 이제 머신 요거 갖다 놓고선 뭐 되게 도움이 많이 됐죠.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저기 뭐 기술적인 측면은 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잠시만요. 비교 그렇구나. 예. 이제 머신을 통해서 이제 뭐 DJ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되게 뭐 다양한데요. 얘를 이제 또 설명하기 시작하면 너무 기술적으로 복잡해지게 지금 뭐 안드로메다로 가기 때문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질의응답으로, 아까도 충분히 질문을 많이 해주셨지만 공식적인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